AA에 오기 전에 제 삶을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변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었는데 그냥 제가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AA에서 11년째 단주 중인 알코올 중독자 최입니다. 저는 7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아버지 유산을 포기하고 다 알아서 할 테니 내 걱정은 하지 말라며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뱃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웠고 어린 나이부터 큰돈을 만지게 되었으며 늘 의기양양했습니다. 50살이 되면 이제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야지 했지만 욕심을 그칠 줄을 몰랐고 그 돈이 저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아직 돈이 많다는 생각에 배 관리는 뒷전이 되었고 누가 술 한 잔만 주면 불합리한 계약에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어느새 그 많던 돈이 모두 없어지고 가진 것을 다 팔아도 빚만 남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 상태도 극도로 나빠져 계단 4개를 올라가면 한 5분을 쉬어야 했고 실명 위기도 왔으며 등에는 대상포진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까지 도달하고 나니 이제 죽음만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장에게 부탁하고 의료원에 들어갔습니다. 3주면 된다고 했는데 20일쯤 되니까 안 되겠다고 큰 병원으로 보내더라고요. 소주를 매일 대접으로 3개 반 4개씩 먹던 놈이 술을 안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몸 상태는 최악이어서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우선 망가진 몸을 수술해야 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겨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 문제를 숨기고 새벽 1시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동생 대신에 저와 원수보다 못한 사이였던 형님이 어쩔 수 없이 보호자로 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며 제가 목격한 것은 처음 보는 형님의 뜻밖의 눈물이었습니다. 대수술 후 저는 알코올 병원에 들어갔고 곧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 원장이건 누구건 간에 주치의와 상담사 외에는 누구도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A에서 메시지를 하러 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이런 일을 하려고 돈을 얼마나 받느냐? 그때는 누군가 저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속이 접시 크기밖에 안 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다 흘러 넘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미친놈은 저였더라고요. 그 미친놈이 이제는 모임에서 제 문제를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 계신 환우분들 앞에서 메시지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아픈 게 뭔지도 모르고 술만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손가락 밑에 피가 조금만 나도 그걸 쳐다보면서 무슨 약을 발라야 한다고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제 몸을 아껴주는 것만큼 저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어떤 감정이 드는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멤버분들과 경험을 나누고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멤버분들이 병원 메시지를 간다고 하면 그냥 그 차를 얻어 타고 어디든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맛있는 걸 먹을 욕심도 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듣게 되고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당장 뭔가 바뀌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꾸준히들 다닐까? 그때 그런 질문을 하는 저에게 제 앞에 계시던 멤버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 언젠가 오늘 제가 했던 행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때 그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저는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할 바에야 집에서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A에 온 지 10개월하고 15일 만에 그룹 봉사자가 되었고 2년 뒤에는 AA 한국연합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AA에 오기 전에 제 삶을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변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었는데 그냥 제가 바뀌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욕을 하던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멤버들에게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거든요. 이 정도로 막대하면 상대방도 곧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다가 빙그레 웃고 맙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말할 곳이 있구나. 그러자 그 불같던 성질이 차츰차츰 누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분들에게 제 태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 성질이 튀어나와서 선생님, 제가 지금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빙글빙글 웃으시면서 그냥 가시던 대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저에게 한순간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왔음을 알아차리곤 하게 됩니다.